자, 엑셀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분석 작업 두 번째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하셔가지고 교재는 106페이지 보시면 돼요. 찾아보기 로컬 디스크 실어 가셔가지고 2024 커마 리그 엑셀 가시면요. 작업 파일. 그리고 3장 출제 유형 공이 폴드 들어가야 됩니다. 3장 출제 유형 공이. 거기에 여러분들 출제 유형 공이 빼기 1을 여시면 되고요. 어저께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 데이터 유선 검사가 뭐냐? 여러분들 입력 제한이랬죠? 특정 범위 안에 데이터 성격에 따라 뭐 문자, 숫자, 날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한 대상이 달라지거든요. 이 설정 탭에서 잘해야 돼요. 데이터에 따라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점수를 할 것이냐, 목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용자 지정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알아보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특정 범위에 제한 설정된 내용이 벗어날 경우, 입력 범위를 벗어날 경우는 오류를 탁 띄우는 거죠. 자, 우리 그럼 시험에서는 일단은 내려와서 어제 설명했던 거 놔두고 문제에서는 특정 범위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 범위를 먼저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 유선 검사를 클릭해서 우선 설정 탭부터 하고 이런 식 단계별로 갈까요? 설정 탭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설정 탭에 가서 설정하고 설명 메시지는 여러분들 왼쪽 그림 노란색 박스가 설명 메시지 내용이거든요. 그거 보고 칠 거고 오른쪽에 오류 메시지 창이 있죠? 그거 보고 또 칠 거예요. IME 모드는 우리 교재는 없습니다. 뭐 한글로 혹은 영어로 이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우리 교재는 세 가지만 하면 돼. 그럼 여러분들 범위 한번 잡아볼까요? 자, 우선 책 보시면 여러분들 A4부터 A33에 대해서 입력 제한을 걸리기 위해서 범위부터 잘 잡아야 됩니다. A4부터 A 여러분들 33 잡아주시고 요 데이터가 날짜 데이터거든요. 그럼 나중에 설정에 가서 제한 대상을 날짜로 하셔야 돼요. 날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유일성 검사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서 그리고 여러분들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에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우리 기다리고 있죠. 데이터 일성 검사라고 딱 보이니. 야를 클릭. 그리고 이제 설정 탭에서 여러분들 제한 대상 요거 화살표 눌러주시고요. 날짜 데이터이기 때문에 날짜로 하시면 됩니다. 날짜긴 날짜인데 제한 대상을 했다 끝나는 건 아니고 제한 방법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제한할 거냐? 해당 범위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190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연속범위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눌려보면 또 딴 것도 있어요. 재본도 있고, 연산자가 많죠. 참 여러분들 날짜 할 때 한 가지, 그래도 이 문제는 아니지만, 날짜 데이터에서 이후나 이전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후는 이상을 써야 되고, 이전은 이하를 써야 됩니다. 야도 같이 외워놓으셔야 돼요. 우리 문제하고 관계는 없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요거 한 가지.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해당 범위가 맞고 시작 날짜는 책에 보면 1900년부터 돼 있잖아요. 1900 빼기 01 빼기 01. 1월 1일부터 끝날짜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끝날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 2025 빼기 여러분들 12월 31일이죠. 자, 여기 이제 제한 대상하고 제한 방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설명 메시지 탭에 가서 제목은 우리 노란색 박스의 첫 줄에 있는 게 제목이거든요. 입력 날짜 범위라고 오타나면 안 돼요. 입력 날짜 범위라고 오타 없이 잘 치시고 띄어쓰기도 잘하고 띄어쓰기 된 거 없습니다. 항상 두 번째 줄부터는 설명 메시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설명 메시지는 1900년 물결 표시 2025년 설명을 나중에 다 하고 나오면 셀에 갖다 대면 이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다음 입력 범위를 벗어났을 때 이거 설명 메시지 잘 쳤다면
입력 범위를 벗어났을 때 오류 메시지로 띄울 내용을 설정하는 게 오류 메시지 탭입니다. 얘를 클릭. 그러면 스타일이 뭐냐면 지금 우리 책 보시면 느낌표 동글뱅이 아닙니까? 그거는 정보. 잘 모르면 여러분 늘려서 아이폰 보면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 정보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제일 위에 타이틀이거든요. 날짜 확인이라고 입력하고 뭐 여러분들 못하면 조심하시고요. 그다음 오류 메시지 있잖아요. 요것은 입력 날짜가 정확한지 확인 바랍니다. 다음에 이러면 뒤에 점이 있거든요. 점을 안 쳐서 10점 날릴 수 없잖아. 뒤에 점이 찍혀 있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입력 날짜가 띄우고 여러분들 정확한지 띄어쓰기 잘하고 한지 띄우고 확인 띄우고 바랍니다. 다음에 점이 있어요. 점. 선생님, 이런 거는 만약에 내가 입력을 안 했는데 이거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 봐줘야지. 그죠? 그건 뭐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누구든 점 안 찍는 사람 봐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 체크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정확하게 오타 없이 입력하면 됩니다. 확인. 그럼 뭡니까, 이게? 이걸 올리면 여기 설명 메시지 나오죠? 나옵니까? 그리고 일부러 오류 띄워봐야 됩니다. 날짜, 버선 날짜, 여기에 A4셀에 가서 26년 1월 1일 지볼까요? 안에 클릭 한번 하고, 1월 1일. 그러면 아까 25년 12월 31일까지 입력할 수 있는데, 이거 치니까 입력 범위를 벗어났어요? 오류가 떠야 됩니다. 안 뜨면 이상한 거죠. 오류가 뜨는데, 뭐도 확인했냐면, 오타.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이콘 맞는지 보시고, 쳤던 거 오타 없는지. 자, 잘 됐으면 취소. 이렇게 하면 끝. 그 점수는 10점이 아니에요. 한 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밑에 자동 필터 들어갑니다. 자, 이제 날짜가 나왔지 않습니까? 날짜가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 요것도 관련이 있지만 이제 자동 필터도 관련이 있죠. 이 필터라는 것은 여러분들 데이터 유성 검사 및 필터 기능인데 시험에 나오는 게 근데 필터가 요즘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있으니까 필터는 사실 자동 필터예요. 고급 필터가 말고. 이때 날짜가 나왔죠. 날짜 데이터에서 여러분들 이후 이전이 나오면 똑같이 이하, 이후는 이상, 이전은 이하를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동 필터는 여러분들 우선 어떻게 하느냐. 경로는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시면 있습니다. 이게 경로고, 경로 위에 적을까? 자, 그러면 표 안에 두고 시작하면 됩니다. 작업은 별 그게 없어요. 쉬워요. 표 안에 두면 여러분들 인식을 할 거고 데이터 탭에 가서 필드가 자동 필드거든요. 이거 늘리면 여러분들 우리 필드명 옆에 하살표가 딱 생기거든요. 필터링도 옵니다. 그거 눌려가지고 원하는 거 선택하면 원본의 추출 결과를 표시하거든요. 원본표에. 그럼 우리 한번 해보면, 쉽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봤더만은, 어, 필터 기능을 이용해 있죠? 그럼 표 안에 두고, 저 위에 보면 데이터 탭에 가서, 필터는 정렬 및 필터 그룹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야가 자동 필터거든요. 화살표가 생기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필터를 할 거냐면요. 여러분, 생렬월일 아닙니까? 요거. 옆 화살표를 클릭하면 메뉴가 나옵니다. 자, 우리 날짜 필드 갖다 대고, 날짜 필드. 갖다 대면 여러분들, 지금은 이전 이유가 나오거든요. 이유를 선택하면 돼요, 이유. 그리고 여기에 이유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날짜만 입력하면 됩니다. 2000년 1월 1일이죠. 2000, 01 빼기 01입니다. 그럼 2000년 1월 1일 이후구만 추출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확인. 이러면은 여러분들 10회, 12회, 22, 24, 30. 이러면 몇 점? 10점. 근데 이렇게 쉽게 나올 리는 없죠. 일단은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우리 제시하는 형태다. 원래는. 자, 그렇다고 뭐 딴 기능이 나오는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필터 기능은 좀 쉽다. 그 말이지. 그죠? 음.
자, 한 가지 해봤고요. 이책 교재 먼저 원용을 좀 하고 실전 문제 또 풀어볼게요. 자, 넘기셔가지고 여러분들 두 번째, 유형 체크 2. 두 번째 나오는 유형은 뭐냐? 그 말이거든요. 요거 다. 자, 요번에는 출제 유형 공입 빼기 1입니다. 출제 유형 공입 빼기. 자, 요번에는 중복된 항목 제거 두 번째 유형입니다. 유형 110페이지입니다. 중복된 항목 제거, 조건부 서식 필터. 이것도 작은 필터거든요. 그럼 중복된 항목 제거는 여러분들 어떤 기능이냐면 특정 열을 체크하면 선택하면 중복된 항목을 엑셀이 검사를 해요. 그리고 자동으로 지워줍니다. 몇 개가 지워졌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중복된 데이터를 검사할 열만 선택 후 실행하면 끝이에요. 쉬워요. 자, 그리고 그 중복된 데이터를 지운 데이터 가지고 조건부 서식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 조건부 서식은 여러분들 특정 범위만 잡아서 여러분들 메뉴를 써서 작업하는 거거든요. 수식어로 작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특정 범위에 대해서만 서식이 들어갑니다. 이 서식이 들어간 데이터를 가지고 연결되는 겁니다. 필터 기능을 할 건데 색이 들어있는 셀에 대해서만 추출하는 기능이 바로 필터 기능에서 색 기준 필터 기능을 쓸 거거든요. 이렇게 3단계로 내려갈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는 표 안에 두고 중복된 항목 제거부터 하겠습니다. 책 보시면 성명, 부서, 직급, 열을 기준으로 요 세 개만 체크해서 중복된 검사를 하겠다 이거죠, 우리가. 그럼 엑셀이 이걸 체크해주면 엑셀이 막 찾는 거죠. 지워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 안에 두고, 표 안에 두고. 자, 위에 보면 똑같이 데이터 탭에 가시면 돼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여기 중복된 항목 제거, 여러분들 여기에 보이죠? 중복된 항목 제거 어디 있다? 데이터 도구 그룹에 있어. 얘를 클릭하면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 창이 뜨는데 모두 선택이 다 돼 있어, 기본값이. 우리 다 검사할 거 알거든요. 모두 선택 취소 올려서 체크를 다시 합니다. 그럼 뭐만 체크하냐면 문제에서 성명 체크, 부서 체크, 직급 체크. 요 세 개의 필드만 안에 데이터만 검사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확인 눌러보세요. 엑셀이 다섯 개가 중복된 값이 검색되어서 제거를 했다고 뜨죠. 이게 중복된 항목 제거 끝이에요. 이것은 우리 실력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만 나와줘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근데 안 나오는 게 좀 아쉬운 거죠. 잘 안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쉽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 이게 무슨 셀 강조 규칙은 메뉴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조건부 서식은 우리가 문제 1번에 아니, 문제 1번에서 2번에 풀었던 조건부 서식하고 좀 틀린 게, 이거는 수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메뉴를 써가지고 그냥 고르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그럼 D3부터 D24를 잡고, D3부터 D24를 잡고, 쫙 잡고 밑으로. 제가 조금 빨리 잡은 그 단축키를 좀 알려드리면요. 이렇게 드래그를 쭉 하셔야 되는데, 요거 뭐 이왕이면 여러분들 D3에 두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 누르면 한 방에 쫙 잡힙니다. 편하거든요. 그래서 실무할 때 많이 쓰입니다. 자, 그리고 다 잡았다면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 갑니다. 어디 간다? 홈 탭에 가서 조건부 서식 해보겠습니다.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 근데 지금 문제 보면 셀 강조 규칙으로 써져 있죠. 올리면 여러분들 중복값에 대해서 중복값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밑에 메뉴를 써 메뉴. 중복값에 색깔 넣겠다 그 말이죠. 눌려볼까요? 그럼 중복값 클릭. 그리고 중복값 기본 색깔이 한 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색깔을 넣을 건 아니고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서식.
프로그램이 기본적 서식을 몇 개 지원하냐면 만들어 놓은 거 3개, 4개, 5, 6개 있죠? 6개 중에 있으면 선택해서 넣으면 됩니다. 없다면 사용자가 직접 서식을 넣어야 돼요. 지금 있으니까 할 필요 없고, 진한 녹색, 택색, 녹색은 세 번째 있죠? 있으면 쓰면 됩니다. 세 번째 있네요. 그거. 그리고 확인을 해볼까요? 블록 게이지. 보니까 여러분들, 오, 진짜, 중복된 숫자는 색깔이 쫙 다 들어갔네. 그죠? 야도 마찬가지. 자, 그래 놓고, 요까지가 조건부 서식, 여러분 책에 보시면 두 번째 하살표가 끝난 겁니다. 그죠? 세 번째는 방금 요거 넣었던 셀에 들어갔던 색깔만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 여러분들 표 안에 두고, 자, 필터, 자동 필터 기능 한번 더 해볼까요? 표 안에 두고. 데이터 탭에 가서 여러분들 여기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그럼 기본급 필드에서 그럼 기본급 하살표 클릭. 그리고 요 눌려가지고요. 여러분들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색 기준 필터입니다. 색 기준. 여기 있네. 요 색상 들어가 있는 요 색상 들어가 있는 것만 추출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야를 클릭하시면 요 색상 들어가 있는 부분만 추출이 되는 거죠. 색 그립힐 때 올려볼까요? 그럼 4행부터 어디까지? 24행. 그러면 잘 된 거죠. 그래서 요 결과는 우리는 책에 보면 112페이지 돼 있고요. 이 답안을 옆에 한 개 만들어 놨으면 좋았을 건데, 그죠? 아쉽습니다. 아예 답안은 따로 열어서 해라, 가라, 그 말인데, 일단은 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확인학습 문제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 풀면 완전 정복된다고 적혀 있어요. 뭐 일단 완전 정복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완전 정복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파일 가서 여기 찾아보기. 완전 정복 공인. 뭐 완전 정복은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냥 원인입니다. 자, 우리 데이터 유선 검사를 한 번 더 복습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 보면 표 1에서 중간 기말 필드 값이 30점을 넘지 않도록 범위는 F4부터 G16이죠. 그럼 여러분들 중간과 기말의 숫자 범위거든요. 그러면 F4부터 G16을 잡고 중간과 기말 점수를 잡은 겁니다. 밑으로 쫙 다 잡은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유선 검사 갑니다. 데이터 유선 검사 가보겠습니다. 데이터 유선 검사 클릭.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설정 탭에 가셔서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 중간과 기말은 숫자거든요. 정수. 별 말씀 정수입니다. 그대로 조심할 거 30점을 넘지 않도록 지금 이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예요? 성적이잖아. 성적은 아무리 작은 값을 넣어도 무슨 값을 넣습니까? 0. 그죠? 여러분, 성적 입력하는데 시험을 왜 안 쳤잖아요. 그 마이너스 1점 넣지는 않잖아. 0점이지. 그런 측면에서 뭐래냐면 해당 범위는 그래서 최소값은 0, 최대값은 30.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들 중간 기말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이다 보니까 만약에 30점 넘지 않다고 30까지니까 이하 30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러면 엄수값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설명 메시지 탭에 갑니다. 노란색 박스 있죠? 제목은 첫 줄 입력 범위라고 치고 입력 범위. 설명 메시지에는 0, 물결 표시, 여러분들 30. 이렇게. 자, 그리고 오류 메시지 탭에 가서 여러분들, 느낌표 경고 바꾸면 되고요. 제목은 점수 확인이라고 칠까요? 점수 확인.
보고 친구야, 사실. 근데 오늘 메시지 조심할 거. 입력한 점수를 확인하세요. 점. 까지만 치면 되는데 밑에 계속할까요? 그건 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만 쳐야 되냐면 입력한 점수를 확인할까요? 확인하세요. 하세요. 점. 그러면 점수를 오타도 조심하시고요. 그럼 딴 거 빠지게 언제 보시고 이제 안 빠졌네요. 그다음 확인 누르면 여러분들 노란색 박스가 나오죠. 설명 메시지니까 나오는 거.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했는데 그래도 확인을 또 해봐야 됩니다. 일부러 28요 점수를 31로 치보겠습니다. 넘어갔죠? 엔터. 오, 나오네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된 게 없는지 오타 검사하고요. 그죠? 그러면 잘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필터 같은 경우는 조금 쉽죠? 이거 취소하면 되고요. 학과 필드에 가서 소프트웨어과 데이터만 그러면 자동 필터 또 기능이거든요. 평안에 두고 데이터 탭에 가서 필터 요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럼 화살표 생기죠? 여기서 학과 필드에 가서 여러분들 소프트웨어과는 네트워크하고 멀티미디어 학과는 체크해제 소프트웨어과만 체크돼 있어야 되죠. 그리고 확인을 눌리면 끝인데 이런 문제는 사실 나오기 조금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소프트웨어과만 체크돼 있고 확인 누르면 이거 근데 문자가 꼭 그 자동 필터 나온다면 이런 거보다는 잠시 학과를 잠시 필터해 기자할까요? 요 필터된 부분을 깔때기 표시가 있죠 학과 이거 눌려가지고 학과에서 필터 해제를 클릭하시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좀 바꿔볼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멀티로 시작한 학과만 추출해라.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학과가 이제 아까 이렇게 말고 멀티로 시작, 뭐 이런 게 뭐 시작 이게 잘 나오거든요. 여기 시작 문자, 끝 문자, 포함한 이런 게 이제 잘 봐야 돼. 그럼 시작 문자니까 멀티 시작이라고 아까 잡셨그랬죠? 시작 문자에서 멀티 치면 돼, 멀티. 그리고 확인 눌리면 멀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수 문제 볼까요? 이것은 또 중복된 항목 제거, 조건부 서식 필터인데요. 115페이지 봅니다. 야를 닫고. 완전 정복 02를 엽니다. 완전 정복 02. 자, 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요 두 번째 것은. 표 안에 두고 또 중복된 항목 제거할 건데요. 위에 보면 똑같이 데이터 탭.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면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에 중복된 항목 제거를 클릭. 그리고 모두 선택 취소한 이유가요. 다 체크할 거 아니니까. 그러면 책 보면 지정, 품목, 개수만 검사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지정, 품목, 개수 세 개만 체크하고 확인. 오, 8개가 검색돼서 지어야 됐어. 잘 지었네. 확인. 자, 그래 놓고 우리 조건부 서식 할 건데요. 범위가 항상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G4부터 G17이죠. G4부터 G17 딱 잡고 요 범위에서 또 중복감이네. 그죠? 그러면 여러분 홈 탭에 가서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 눌러가지고 이것은 수식 쓰는 거 아니랬죠? 그래서 셀 강조식 하라고 적혀 있고 중복값 아까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뭐가 좀 특이한 거냐면 연한 파랑 채우기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연한 빨강이 있는데 그건 뭐 직접 사용자 가야 돼. 사용자 지정 서식 눌려가지고 자 여기 채우기 탭에 갑니다. 근데 또 막히는 게 뭐냐면요. 이 연한 파랑이 뭔지를 모르겠다 이거죠.
이 색깔 이름이 안 나오거든. 마우스 올려봤자. 에이, 모르겠다. 걘 또. 1하기는 너무 큰 점수예요. 몇 점이에요? 10점짜리라.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늬 색에 색깔 잘 모를 경우. 눌리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색상창과 야, 같아요. 위치만 보고 그 위치를 생각해서 해당, 이걸 눌리는 거죠. 내가 연한 파랑을 잘 모르겠다 친다면, 사실 위치적으로 오른쪽 기준에서 여러분 네 번째 게 연한 파랑이거든요. 그러면 몰라서 올렸다 치고 올려볼까요? 클릭을 하지 말고 연한 파랑 나왔죠? 아, 네 번째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네 번째 늘리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확인을 했더만은 두 개가 들어갈 겁니다. 어떻게? 이거와 이것이 중복된 값이다. 그럼 요 값만 뭘 써가지고 보고 그 자동 필터인 필터기를 사용해서 이거 두 개만 추출해라 이거죠. 색 들어있는 셀만. 그러면 안에 두고 필터 기능 들어갑니다. 데이터 탭에 가서 여러분들 필터, 정렬 및 필터 그룹에 필터를 클릭. 그 매출 옆에 화살표 생기죠? 얘를 클릭. 색깔을 기준으로 필터할 때는 색 기준 필터 요 메뉴를 써야 돼요. 그럼 색 기준 필터 갖다 대면 여러분들 갖다 대면 여러분에게 색깔 들어간 거 늘려주면 두 개만 나와. 뭐 요까지.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기출에서 우리가 다뤘던 수식을 사용하는 것을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요. 책에는 뭐 그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 프린트물을 다시 보면 15페이지 여러분을 제가 좀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이거 문제는 출제 유형 3은 임의로 만들어 놓은 문제고 사실 그 출제 유형 2도 조금 제가 약간 가공시킨 문제, 책에 이런 문제가 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2, 3은 출제 2번하고 출제 3은 주식을 쓰는 문제 나왔던 기출입니다. 소스는 데이터 안 틀려도 출제형 1은 뒤에 우리 교재에 돼 있는 한 개 랜덤으로 적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닫기 하시고요. 자,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우리 프린트물 연습할 때는 로컬 스크시로 가셔가지고 우리 밑에 보면 엑셀 교재 기출 보충 자료 실습 파일 데이터 유의성 검사 언더바 필트 요 파일을 엽니다. 자, 첫 번째 출정 1은 유의성 검사 필터 1 요겁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1월부터 12월 셀까지 C4부터 N28이죠. 그 범위부터 잡겠습니다. C4부터 N28이니까 다 잡아주시고 다 잡았습니까? 다 잡고 난 뒤 이 안에 여러분들 22야. 이때는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이때는 0부터 20 이게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뭐 성적이 아니잖아. 그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 우리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데이터 탭에 가서 여기에 데이터 유선 검사 클릭. 숫자는 설정 탭에 가서 제한 대상을 정수. 소수를 포함한다면 소수점이지만 그 말이 없으면 정수입니다. 쭉. 그리고 해당 범위가 아니고 이하로 바꾸고요. 이게 20이 아니에요. 20이라 치면 되죠. 20. 20이야. 그죠? 그리고 설명 메시지 탭에 갑니다. 제목에 가서 뭐라 치냐면 책에 프린트를 해서 필수 입력 설명 메시지 여러분들 반드시 엔터 입력하셔야 엔터 합니다. 그렇지. 자, 그다음 여러분들 오류 메시지 탭에 가서 느낌표 아이콘 정보 동글뱅이 제목에는 입력
범위 초과, 입력 범위 초과. 오류 메시지는 20 이하의 값만 입력해 주세요. 입력해 주세요. 점이니. 자, 잘됐다면 확인을 눌릴 건데요. 확인. 그러면 일부러 여러분들 여기 2대 있잖아요. 갖다 대면 이건 잘 나와줘야 되고, 다 없는지 보시고요. 20이 하니까 21 쳐볼까? 21? 1월? 오, 오래다. 오타 검사, 아이콘 검사, 메시지 검사. 틀린 게 없으면 취소. 근데 궁금해서 그런데요. 틀린 게 있으면 어떻게 수정하는 겁니까? 틀렸대, 이거. 다시 잡고. 다시 갔어. 틀렸대. 오타나, 뭐 여러 가지. 밀려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가서 설정 바꾸면 되고, 설 메시지 바꾸면 되고, 오류 메시지 가서 바꾸면 돼. 이게 수정이야. 그죠? 확인.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는 아예 그 점수는 없어요. 밑에 거 해야 돼요. 필터 기능 있죠? 표현해두고, 필터 기능 들어갑니다. 자동 필터입니다. 데이터 탭에 가서, 정렬 및 필터 그룹의 필터. 다음은, 쫙 생기죠? 자, 이번에는 지점명이 강으로 시작이 나왔네요. 지점명 눌려가지고, 시작이 나왔으니까 텍스트 필드. 여러분, 시작 문자. 강, 강 치면 되죠? 확인. 오, 강남, 강동, 강북 이렇게 나오셨죠? 그러면 밑에 제가 그림 캡션 했죠? 그림 캡처를 한다. 그 옆에 제가 여기 결과 넣어놨죠? 왔다 갔다 해서 변화가 없으면 잘 된 거죠. 답안이 넣어놨지 않습니까? 잘 보시고. 근데 이 출제 유형 2부터는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수식입니다. 설명을 잘 들으시죠. 자, 효과 없이 안 된 거 있습니까? 잘 됐다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인은 뭐냐면 이제 함수를 쓰는 건데 여러분들 문제 보니까 C3부터 C5는 이메일 주소 관련이거든요. 요역력에는 이메일 입력 시 두 번째 이후부터는 반드시 골뱅이가 포함되도록 그런 입력 제한 조건을 넣을 거예요. 근데 밑에 보니까 서치 함수가 나왔습니다. 함수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 서치 함수는 어떤 함수냐? 여러분들 밑에 차절 문자 콤마 셀주거든요. 얘는 비교할기 find하고 공식은 똑같아요. 자, 일단은 셀 주소에서 찾을 문자에 대한 시작 위치 값을 말함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서치 함수 같은 경우는 영문일 때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얘는 구별한다는 게 좀 차이점이고요. 좀 이따가 보고. 그러면 서치를 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데이터가 셀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민자는 어디 있냐 이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죠? 3. 코리아 할 때 K. 소문자든 대문자문이 없습니다. 영어 K는 어디 있는 건가요? 첫 번째, 그걸 말하면 서치예요. 파인드는 구별을 한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파인드 함수는 대소문자를 구별을 합니다. 그냥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골뱅이가 반드시 이메일 주소에 두 번째 쓰려면 이제 문제 속에서 이렇게요. 이메일 셀 주소에 골뱅이 찾을 건데 두 번째 이후부터 있어야 된다 이거죠. 반드시. 그러면 골뱅이를 찾을 때 뭐 이상 되면 돼? 위치값이. 2 이상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두 번째부터 이면 되는 거죠.
그죠? 이후부터. 그러니까 뭐 하냐면, 우리가 골뱅이 넣고, 자, 이 차질 문자니까 주소 찍으면 되죠. 그 주소가 어디입니까? 이에서부터 검사하는 거죠. 그죠? 검사해서 골뱅이 위치가 2 이상 값이 되면 두 번째 이후부터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 수식만 넣으면 끝이에요. 어려운 건 없는데, 서치 함수를 잘 모르면 어려운 거죠.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되는지. 범위를 잡고, 여러분들 데이터 유선 검사 갑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설정 탭에 가서 수식으로 작성할 때는 뭘 넣어야 됩니까? 라고 궁금할 수 있죠. 바로 사용자 지정입니다. 왜? 수식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냐면 find 여러분들 요거 find가 요거 search하고 괄호 열고 골뱅이 콤마 시상 주소를 적어주면 되죠. 그리고 괄호 닫고 이 구항값이 2 이상이 나온다면 당연히 두 번째 이후부터 들어간 거 맞다 이거죠. 그죠? 그럼 이거 그대로 넣어볼까요? 수식을 넣었어. 너리 꼭 들어야 됩니다. 설명 오류는 잠시 안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냥. 확인. 여러분들, 여기에, 일부러 골뱅이를 안 넣어볼게요.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 그죠? 저팔계인데 왜 구가 돼 있지? 요건데 제가 만든 것은 저팔계죠? 8이니까.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제가 가공해서 만든 닉네임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봅시다. A 입력하고 골뱅이 앉았어요. 한영키 바꾸시고. 그러면 에러가 뜰까요? 안 뜰까요? 뜨겠죠? 기본 에러를 잠시 우리 에러에서 안 넣었으니까. 그리고 A 골뱅이 넣어주면 에러가 안 뜨네. 그죠? 그 설명 메시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류하고. 제가 포인트 잡는 것은 사실 수식이에요. 그 보고 치면 되니까, 그림은. 뭐 타자만 잘 치면 되니까. 자, 그리고 한 개 더. 출제용 3. 자, 메시지하고는 잠시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요번에는 여러분들 할무 기호를 쓸 건데요. MOD 함수를 쓰라 돼 있죠. 12의 배수인지를 검사할 거예요. 배수만 입력되도록. 여러분들 배수를 입력하도록 하면 MOD 함수가 쓰이거든요. 배수는. MOD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인수 1, 인수입니다. 인수 1을 인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거든요. 그럼 배수이 일단 함수 공식은 5,3이면 5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2가 나오죠. 그 함수가 MOD 함수예요. 그러면 MOD 함수에 쓸 n의 배수는 MOD 함수 쓸 때는요. 어떤 수가 그 n의 배수가 되려면 해당 배수인 이하로 나눴을 때 n으로 나누었을 경우 나머지가 0이 나왔어요. 그럴 때는 이 어떤 수는 이 수의 배수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3의 배수란 MOD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주소가 들어가거든요. 콤마 3. 요 숫자가 3의 배수인지 검사할 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면 3의 배수인 이유가 이 숫자는 여러분들 다 3의 배수 아닙니까? 근데 0은 왜 3의 배수입니까? 0은 여러분 인수 1이 인수 2보다 작을 때 야가 클 때죠. 결론은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야가 나머지예요. 그래서 0은 모든 수의 배수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거만 이해하면 돼. 요거만. 한번 더 볼까요? 범위죠? 요 범위에 대해서 할 거니까. 자, 범위 잡았으면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 유성 검사에 가서 갑니다. 자, 여기에 제한 대상은 사용자 지정. 수식에는 는, MOD 쳐볼까요? 발로 열고,
자, 해당 주소, 첫 번째 주소 찍고, 2, 3 찍고, 콤마, 12의 배수인지를 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해당 배수인 12로 나눴을 때 값을 갖고, 그 나머지가 0이면, 여러분들, 이 안은 12의 배수가 되는 거죠. 확인. 그럼 방금 뭐 했냐면, 23 주소 찍고, 콤마 12 한 겁니다. 그죠? 왜 여기 들어갔냐? 해당 배수를 나눴을 때 0이 나온다면 배수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다면, 자, 일단은 여기에 12를 쳤을 때 넘어가죠. 12. 그죠? 올라가서 13을 치보세요. 12 자리에. 오로 뜨죠. 이렇게 뜨죠. 그죠? 12에서. 그래서 여러분, 요 오류 메시지하고 설명 메시지는 제가 안 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야를 잘 해야 되죠. 야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되죠. 요거, 요것이 중요하다. 10분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자, 책 교재를 읽어야 됩니다. 차트부터 갈 건데요.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로컬 디스크 실어 가셔가지고 2024,1급 들어갑니다. 엑셀 작업 파일. 자, 118페이지인데요. 사장 출제 유형 공일 가십니다. 출제 유형 공일 열시면 되고. 자, 차트는 여러분들, 교재 차트는 요거 한 개만 하고 기출로 갈까요? 뒤에 문제가 별로 안 좋아서. 자, 이거는 왜 해보냐면 구성 요소 좀 알라고 해볼 거고요. 그래서 책 보시면 구성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프린터물을 잡혀보겠습니다. 자, 16페이지 보시면 차트 자극, 그 차트 구성 요소를 제가 적어 놨거든요. 그거 잠시 보겠습니다. 저라면 여러분들, 문구 판매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데이터하고 여러분들 차트가 제가 나눴나? 자, 요건데요. 자, 나는 현재 보시면 요 회색 부분이 차트 영역입니다. 차트 프린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단은 왼쪽에 있는 이 축이 기본 세로 갑축이랍니다. 기본 세로 갑축. 갑이라는 것이 가로로 넣어놨죠? 요거는 바뀔 수 있습니다. 숫자 축이 갑축이 되거든요. 근데 기본 세로축이라는 요 용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인호는 기본 세로 갑 축제모죠. 기본 세로 축제모 인원.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이 축은 보조입니다. 보조 세로 축인데요. 그 옆에 있는 이름은 보조 세로 축제모. 마치 이 축제모이 두 개 있죠. 세로 축은. 밑에 있는 축은 기본 가로축이고요. 기본 가로축은 문자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항목축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차트에 따라서 이게 가로막대로 되면 야가 문자 데이터가 여기 오거든요. 숫자가 밑에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가로축이 갑축이 될 수가 있죠. 그죠? 차트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밑에 있는 분기 있죠. 분기. 어, 모양새 좀 틀립니다. 그죠? 왜 틀렸지? 분기별이네. 이 차트가 아닌갑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상했죠? 여러분 너무 착하다. 잠시만요. 자, 일단은 흰 부분이 차트 인식이고요. 그다음 왼쪽에 있는 이 축이 기본 세로 축이라는데 숫자가 있으면 갑축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축은 보조 세로 축이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있으니까 갑축이 되지만 여러분들 보조 세로 축의 용어는 변화가 없고 왼쪽은 기본 세로 축이고 오른쪽은 보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조 세로 축을 쓰는 이유는 차트가 혼합형 차트일 때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여러분 그래프를 데이터 계열이라거든요. 적어놨잖아요.
이 데이터 결과에 여러분들 어떤 값 차이가 심할 때, 지금 이건 같죠? 거의 비슷하죠? 그 만약 예를 들어서 목표량이라는 여기 범례인데 요쪽이 이 범례 안에 있는 요 이름을 계열 이름이라고 하거든요. 그 목표량이라는 계열이 숫자가 만약 야 최대값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 여기는 900이지만은 야가 최대값이 만약에 100이라 합시다. 100. 그러면 야가 요 밑에서 이렇게 놓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왼쪽 축 기본 세로축을 쓴다면 야가 올라오질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 값 차이가 심할 경우는 야는 이렇게 요거처럼 올라오질 못하니까 야가 우리한테 말하죠. 내 답답하니까 나의 축을 주세요. 이거죠. 나도 축 한 개 던져 주세요. 그게 바로 기본 세로축이에요. 그럼 내가 이 축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는 이 축을 써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야가 신나가지고 쫙 올라오죠. 이 축에는 100이 최대값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래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트, 즉 이런 차트 말고 보조축을 가지는 차트를 이중축이라고 합니다. 이중수 차트랍니다. 주로 혼합형일 때는 이거 보조 세로축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축 제목이랬죠. 아까 전에. 기본 세로축, 그냥 보조 세로축 제목. 또 기본 세로축 제목이죠. 그 밑에 있는 축은 기본 가로축. 문자가 오면 항목축이 됩니다. 그 밑에 품목은 기본 가로축 제목.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것은 범례인데요. 범례는 왜 필요하냐면 이 색깔을 그래픽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죠. 야가 만약에 없다면 이 그래프가 어떤 계열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색깔 보고 범례 보면서 이 데이터 계열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시험에서 여러분들 뭘 할 거냐면 이 목표 만약에 판매량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세요. 이라면 여기 색깔을 보고 야를 그래프를 선택하는 거죠. 범례가 있어야지만 선택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범례는 그때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 범례 안에 있는 이름 있잖아요. 요 이름을 여러분들, 그게 프린트물에 한 개 적어 놓으시기를요. 범례 안에 있는 이름은 여러분들 바로 계열 이름이라는 거 한 개 적어 놓으세요. 계열 이름.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줄이고. 범례 안에 있는 이름은 우리는 무슨 이름이냐면 계열 이름이라고 여기에 제가 적어 놨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범례 안의 이름은 계열 이름.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로축에 있는 요 이름은 항목 이름입니다. 여기. 그 이유가 여러분 여기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데이터 레이블. 자,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할 때 여러분들 요 레이블 종류가 있거든요. 숫자가 데이터 레이블인데 레이블 종류는 여러분 총 몇 가지 있냐면 값, 그 다음에 항목 이름, 계열 이름, 셀 값이거든요. 그러면 값은 숫자나 백분율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수치가 숫자면 숫자가 나오고 기본 세로축이 백분율 단위면 백분율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두 가지가 다 값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네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항목 이름을 여기에 표시했다면 노트가 여기 찍히겠죠. 근데 계열 이름을 표시했다면 여기에 뭐가 찍히냐면 판매량 요 그래프라면 판매량이고 요 꺾은 선형이라면 표시기는 거 목표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요 기본 세로축을 보면 최대값은 900이고요. 여기 밑에 적어놨거든요. 최대값 900이고 최소값은 0이죠. 기본 단위를 정각값이라고 하거든요. 100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 축도 마찬가지죠. 기본 세로축도 최소값 0, 최대값 900. 기본 단위는 100입니다. 자, 그래서 우연찮게 뭐 똑같은데 여러분 일단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안에 가로에 선이 꺼져 있죠. 야를 기본 가로 주넘금수이라고요. 세로로 선이 꺼져 있으면 기본 세로 주넘금수입니다. 지금 요 그림일 수는 없죠. 그리고 차트 영역 말고 기본 가로 주름금 싸고 있는 요 네모 영역, 야를 그림 영역이랍니다. 그림 영역.
어. 자, 요까지만 하시면 우리가 차트 구성을 하는 이건 차트 제목입니다. 차트 구성에서 제가 차트 영역을 선택하세요 하면 이걸 선택하죠 하셔야 돼요. 그림 영역은 요 가로 주눈금선 요 사이에 공백을 클릭하면 그림이 잘 선택되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판매량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세요 하면 이 그래프가 다 데이터 계열입니다. 그럼 요 색깔 보고 판매량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실기를 한번 해보면서 한번 알아보면 우선 요소 요렇고요. 여러분들 우선 책 보시면 그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학계 데이터, 학계 계열에 대해서 학계는 여러분들 요거죠. 법내 보면 파란색이죠. 그러면 요 학계는 진한 파랑인데 요 학계 데이터 계열을 선택해서 딴 차트로 바꿔라 그 말이죠. 그럴 때는 요 그래프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거기에 계열 차트 종료 변경이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클릭하면 여러분들 뭐가 뜨냐면 혼합형일 거라고 생각하고 엑셀이 혼합으로 바뀌어 버리거든. 그 다음에 기본 우리가 보여준 차트 모양 그대로 나옵니다. 거기서 뭐만 바꿀 거냐면 요 안에 여기 데이터 계열, 즉 계열 이름이거든요. 학계에 가서 여기에 묶음 세로막 되는 데 있죠? 이거 눌려가지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꿉니다. 마지막 거. 여기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눌리면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바로 1번과 2번이 연결됩니다. 원래 시험에서 이렇게 잘라서 밑에 연결해서 잘 안 나오고요. 옆에 같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연결해서 보면 돼, 2번을. 보조축을 표시하라. 체크합니다. 그러면 차트 모양도 바꾸고 보조축도 체크하면 되죠.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왼쪽 말고 오른쪽에 축이 생기면 됩니다. 보조축 표시한 거고요. 야는 요 표시는 꺾은 선형이 쓰는 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인. 오, 바뀌었어요. 요까지가 일단 2번 반이 끝났고 연결해서 왼쪽에 있는 축 말고 오른쪽에 있는 축이 보조 세로 축이거든요. 이 보조 세로축 숫자에 대해서 최소, 최대, 책이 여러분 주 단위 돼 있으면 잘못된 거고 기본 단위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1 버전은 이제 정각값을 기본 단위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축 숫자 선택하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컨트롤 1번을 또 쓸 거예요. 모든 서식에 단축키니까 컨트롤 1번. 그러면 축 서식창이 뜹니다. 그럼 여기서 최소, 최대, 기본 단위 3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최소값은 책에 여러분들 750대 있죠? 750이라고 입력하시고 원래 거 다 지우고 750. 최대값은 제일 위에 있는 값이지만 책에 950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950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정각값인 기본 단위는 여러분들 50으로 바꿔야 되죠. 50, 20을 50. 그리고 이 창은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750 최소값, 최대값 950, 정각값인 기본 단위 50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최가하고 좀 같아지고 있죠? 요까지가 2번이 끝났고 3번은 여러분들 차트 제목 및 각 축의 제목. 일단은 차트 제목부터 먼저 하면 여러분들 차트 개체를 선택하면 빠른 메뉴인 더하기가 있습니다. 더하기를 한번 써볼게요. 거기 보면 차트 제목, 여기 막바 차트 제목 체크를 막바로 해버려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럼 차트 제목이 나오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축 제목도 다 넣을까요? 축 제목은 왼쪽과 오른쪽, 보조, 기본 다 들어갑니다. 축 제목 옆에 하살표가 나오죠. 얘를 눌러가지고. 자, 기본 세로, 보조 세로 두 개 체크하고 가로축은 체크하는 건 아니네요. 가로축 제목은 안 들어갔죠? 기본 세로 체크, 보조 세로 체크하면 됩니다. 일단 차트 제목부터 수정해 볼까요? 자, 안에 내용 바꾸기 위해서 블럭을 잡고 그림과 같이 칠했죠?
업료 띄우고 판매량.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축제목, 기본 세로 축제목하고 오른쪽 축제목이 회전된 형태로 나오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잘 안 나오고요. 세로 제목으로 많이 나오고 일단은 회전된 건 그냥 막바로 내용만 바꾸면 되니까 여러분들 블록 잡아서 판매량 치시고 판매량 오른쪽에 있는 축제목 블록 잡아서 보조 축제목이죠. 얘는 학계라고 치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바꾸시면 돼. 왼쪽은 판매량, 오른쪽은 학계. 자,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한 개 더 있습니다. 끝에. 차트 제목은 여러분 테두리의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은 요새 이제 없어졌어요. 오프셋, 대각선 혹시 돼 있으면 X. 오프셋 오른쪽 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차트의 테두리의 그림자를 되어 있죠? 그럼 차트 개체 선택하고 컨트롤 1번. 효과는 또 두 번째 아이콘. 야를 클릭. 그리고 그림자 가셔가지고 한번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설정 눌려가지고 오프셋은 바깥쪽인데요. 야입니다. 오프셋 오른쪽 아래죠. 야를 처음 것을 선택합니다. 야를 클릭하면 끝이죠. 그리고 X 닫아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4번 세로 갑축의 주눈금선을 요 주눈금선이거든요. 야를 지하라는 소리죠. 없애라. 그러면 요 가로 주는걸 선택해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여기 나타나지 않도록 지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범례. 밑에 끼 범례입니다. 범례를 선택하고 자 위치 바꿀 때 또 컨트롤 1번. 모든 서식에 단축하니까 편해요. 그럼 범례 서식창이 뜰까입니까? 여기에 범례 위치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바꿔주면 되죠. 잡고, 오른쪽 같죠? 근데 5번은 사실 추세선은 특정 계열에 대해서 변화 과정을 선호의견이라는 게 추세선이거든요. 지금은 A사 계열은 요거죠. 약간 옅은 요거죠. 여하를 선택하고,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고, 추세선은 여기서 오른쪽 버튼, 추세선 추가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요거 누르면 여러분들 이렇게 막바로 추세선 서식창이 뜨거든요. 왜 뜨냐면 어떤 모양을 내라고 하면 고를라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형 맞죠? 뭐 손일 거 없네요. X. 그러면 추세선 넣으면 법례에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들 하고 있나? 너 빨아나? 잘 안 된 거 있으면 체크하겠습니다. 요거 닫게 하시고요. 그 시로 가셔가지고 우리 그 프린터 물 17페이지 기출 차트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차트 열시면 되고요. 차트 2로 잠시 하겠습니다. 자, 판매량 계열의 차트 종류. 뭐 잘 안 됐으면 보시면 되고요. 안 됐으면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잘 안 되면 따라 하셔야 되겠죠. 판매량 계열은 색깔 보면 요 연두색이죠. 야를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혼합으로 자동 이식할 거고 판매량만 표식이 있는 것건선요. 선택. 여기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이죠. 그다음에 하나 보조축을 넣느냐. 보조축을 넣으라는 말이 지금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넣어놨어요. 그림에서는. 그래서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근데 넣어줘야 되지만 없을 때 이런 경우에 문제가 혹시나 나왔다. 이 뒤에 교재 문제인데 넣어주는 게 원칙입니다. 완성 그림과 똑같아야 되거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차트 제목. 제목은 더하기 눌려가지고 차트 제목 체크하면 되고요.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이거죠. 그럼 차트 제목을 선택하고 연동시키는 방법은 수식 입력줄에 한번 클릭하고 넌이더라, 넌. 넌을 놓고 해당 주소인 B1을 찍어주고 그러면 찍히죠? 엔터. 이게 연동이. 연결이 되죠? 판매나. 그래서 수식력줄에 가서 넌을 넣고 주소 찍어주면 됩니다. 엔터. 그리고 끝난 건 아니고 글꼴을 도듬 굵혀야 되죠? 그럼 글꼴 도듬 여러분 홈 탭에 가서 글꼴 도듬 막바로 도듬이라고 치면 빠르죠. 도듬 치고요. 그 다음에 굵게 도듬 굵게 첫 번째 가짜 굵게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판매량 계열에 데이터 값을 표시했죠. 그럼 판매량은 법 내보면 알 수 있죠. 그러면 판매량은 표시 있는 꺾은 선형 그래프거든요.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자, 중요한 것은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누르면 됩니다. 그냥 숫자 값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얘를 클릭. 자, 그런데 잘 들어갔죠? 어, 위치는 이제 오른쪽에 들어가는 게 기본 위치인데 뭐 위쪽으로 바꿔란 말 없기 때문에 요 위치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량 계열 겹치기를 할 건데요. 목표량 요 데이터 계열을 선택해서 컨트롤 1번. 여기 보면 목표량에 관련된 데이터 계열 서식창이 떴습니다. 계열 겹치기를 50으로 했죠. 그리고 계열 겹치기 있죠. 야를 50으로 입력하면 되죠. 50. 50 입력하고 여러분들 닫아주면 이렇게 겹치죠. 겹쳐졌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 기본 세로축 최소값. 왼쪽의 축이 여러분 기본 세로축이죠. 컨트롤 1번.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100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 단위는 300이죠. 30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닫고. 이렇게 잘 바뀌었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차트 영역, 못한데 영영해 있네요. 영역입니다. 원래. 흰 부분을 클릭. 그 다음에 그림자 넣고 둥글게 넣어보겠습니다. 모서리가. 자, 여러분들 컨트롤 1번 누르시고요. 차트 영역 서식 차이인지 먼저 봐야 돼요. 많이 보고. 자, 그림자는 효과 아이콘을 클릭. 여기 미리 설정에 그림자 넣기 위해서 누르시고요. 자, 오프셋 오른쪽 아래죠? 올리면 오프셋 오른쪽 아래. 뭐 그대로 요거 첫 번째 거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선택하고요. 아까 똑같은 거죠. 둥글게는 채우기 및 제라피 아이콘 선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여기 테두리에 가셔가지고 제일 밑에 둥근 모서리 체크하는 것이죠. 밑에 둥근 모서리. 요 채우기 및 선이라는 아이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해제하시면 이렇게 나옵니까? 둥글죠? 이렇게 되면 잘 됩니다. 이때까지 어떤 고정관념을 깬 문제가 나왔던 적이 이런 문제예요. 이것은 최근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차트를 범위를 수정할 때 표 한 개만 나왔잖아요. 그냥 표 세 개도 나오니까 이때 시험 치던 분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표를 세 개지? 이렇게 된 거죠. 1번부터 보시면 진달래의 2021년 개화 시기를 그림과 같이 추가하시오 돼 있죠. 한번 클릭해 보면 얘가 이제 범위 잡혔던 것이 지금 보이면 매와 벚꽃 요 두 개를 써가지고 이 그래프는 매화하고 벚꽃이라는 이 계열은 요 따로따로 잡은 거예요. 요거하고 범위를 따로따로 추가한 겁니다. 여기
월이 있으니까 지역하고 연도, 지역하고 연도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범위를 여기 추가해서 만든 거거든요. 우리도 추가해서 만들면 되죠. 진달래도 똑같이 해라 이거죠. 요거. 2021년 기하식이니까. 이하만 추가하면 된다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에서 데이터를 범위를 수정할 때는요. 차트 계산에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 간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얘가 잡힌 범위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잡아놔. 야 썼고 야는 이것만 썼네 그죠? 복고 계하식은 이것만 잡았네. 그럼 우리도 이것만 잡으면 될 것 같은 느낌 안 듭니까? 그럼 과연 찾아볼게요. 여기 지금 매화는 돼 있고, 벚꽃 클릭하니까 편집, 요거는 지역이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편집 눌러보면 도대체 뭘 잡혀 있길래. 여는 B4부터 지역이 똑같이 잡혀 있었네요. 그죠? 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벚꽃이 보면 이 클릭을 했더만은, 요것만 잡은 게 사실 아니거든요. 벚꽃 추가할 때. 이것도 잡힌 건데, 이것을 쓴 거잖아. 그래서 티가 안 나는 것이. 그죠? 그럼 우리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다 똑같은 데이터거든. 그래서 따라 할 필요는 없어요. 야 추가할 때 이거 추가하고, 요 가서 이렇게 잡을 필요는 없고, 어차피 데이터가 똑같으니까 이것을 잡아도 돼.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이것만 잡혔는데 왜 이 안은 이게 나오지? 알고 봤더만은, 이 복꽃, 요거 잡을 때 옆에 편집 올려봤더만은, 이 안은, 클릭해볼까요? 요것을 잡아서 쓴 거니. 요것도 잡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가를 누를 거고요. 계열 이름을 직접 타이핑한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계열 이름은 여기에 표시할 글자예요. 그러면 우리 진달래꽃이라고 쳐야 돼. 그리고 계열은 그래프가 올라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는 놔둬놓고 너는 있어야 되고, 자 범위는 21년 연도 있죠. 연도 이것을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연도를 잡는데 이렇게 드래그를 쭉 하면 되죠. 그리고 진달래꽃이라는 계열 이름으로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눌렸더만은 야가 1, 2, 3, 4가 나오잖아요. 야는 가로의 범위가 안 잡으면 엑셀이 기본적으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넣어줘요.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다 들어온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편집 눌려가지고 이것을 잡아줘도 되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이거 적으면 됩니다. 뭐 저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제대로 나옵니까? 그래놓고 확인 누르면 추가됩니다.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전달래꽃이 들어갔네 이제. 그래서 1번 풀 때 이것을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때 시험에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2번은 매화 영 계열의 영역형은 매화만 딴 걸로 바꿔낸 거죠. 매화는 색깔이 파란 색깔이죠. 야를 영역형 차트로 바꿔보겠습니다. 매화라는 데이터 계열 선택해서 여러분들 우클릭. 이 계열만 딴 차트로 바꿀 거 아닙니까?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해서 여러분들 눌려가지고 매화만 여러분들 영역형으로 바꿀 겁니다. 눌려가 영역형은 영역형이 지금 보이고 있죠? 첫 번째 올려볼까요? 이름이 뭐가 나오는지. 야, 영역형이 맞네.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영역형인데, 일단 여기까지 보조촉 있는 건 없으면 확인. 근데 여기 여러분들 뭐더라? 도형 스타일에 가서 미세 효과의 주황, 강조 6 스타일을 넣어라 이거죠. 요 안에.
그러면 야도 어찌 보면 도형이거든요. 선택이 되어 있다면 저 위에 보면 서식 탭에 가서 도형 스타일 그룹의 자세히 버튼을 눌러주시고 요거 자세히 버튼이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 미세 효과는 퍼지는 네 번째 요 효과들이거든요. 네 번째 줄에 이 미세 효과예요. 그럼 여러분들 올리면 미세 효과로 나올 거예요. 색깔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지금 주황이죠. 몰라도 주황 끝에 가야겠습니다. 미세 효과 주황 강조 요걸 넣어라 이거죠. 야를 클릭. 그러면 넣습니다. 저까지 여러분 일단은 2번이 끝났고 3번은 진달래 계열의 광주 항만. 그러면 진달래는 여러분들 연두 색깔이죠. 광주에 관련된 뭐만? 항목만. 그 위에 보면 여러분 여기 3월 31일입니까? 요게 날짜가 출력되어 있잖아요. 요것은 표시 기호라거든요. 야를 천천히 두 번을 눌립니다. 한 번 클릭, 한 번 다시 클릭. 야가 광주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랩을 추가 눌리면 3월 30일. 요것만 랩을 표시하는 거죠. 값 표시한 건 요거, 여기 값이거든요. 이거 따라갑니다. 100분일 때는 벌써 나오고, 숫자일 때 숫자 나오고, 날짜니까 숫자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날짜가 나와요. 이거 날짜인데.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값이 날짜니까, 여기 날짜가 데이터 레이블입니다. 자, 그리고 목표량 계열을 겹치기 50. 목표량은 여러분들, 목표량이 아니고 딴 거 봤습니다. 요까지 했으면 4번을 볼까요? 랩을 표시했고요. 진달래 계열 완만한 선으로 표시하고, 이 진달래는 또 연두색이거든요. 너무 딱딱하다 이거죠, 이게. 좀 부드럽게 바꾸고 선을, 표시 기호를, 야를 삼각형을 동글뱅이로 바꿔는 거죠. 그러면 요 데이터 여러분들 계열인 진달래 데이터 그래프 선택하고 컨트롤 1번 완만한 선부터 해보겠습니다. 채우기 및 선택에 가서 완만한 선은 제일 밑에 있어요. 완만한 선이라고. 이거 체크하고 표식 기호를 바꿀 때는 표식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표식. 야를 클릭. 여기 보면 표식 옵션에 가야지만 표식 기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표식 옵션. 그럼 여기에 기본 제공을 옵션을 선택하고요. 삼각형을 동그라미로 바꾸면 되죠. 동그란 걸로. 그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표식 기호 바꾸는 방법. 여러분 잘 됩니까? 잘하고 있나요? 다행입니다. X. 그러면 완만하게 부드럽게 탁 됐고 표식 기호를 동글뱅이로 바꿨대. 잘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본 세로 주눈검선을 표시돼 있죠. 세로 주눈검선을 여기 표시하라 그러죠. 그럼 옆에 빠른 메뉴 더하기 또 쓰겠습니다. 그러면 눈검선 옆에 오른쪽 화살표 클릭. 눈검선. 자, 여기에 기본 주 세로를 체크해야지. 세로 주눈검선. 세로 주눈검선. 야를 체크. 그럼 세로 눈검선이 생겨요. 그리고 체크. 오, 생겼어. 세로. 생겼죠. 이렇게. 자, 그래 놓고 왜 했냐면 가로축에 갑니다. 가로축은 이거죠. 밑에 이 축. 이 축을 선택해서 컨트롤 1번 축 서식에 가서 가로축에 가서 그 말이에요. 세로축 교차로 가라. 세로축 교차에 가서 축 위치를 눈금에 맞춰라. 그 말이거든요. 자, 세로 축제목의 축 위치 가서 눈금에 맞춰라. 맞추면 이게 눈금에 딱 맞게끔 이렇게 그래프가 이 눈금에 맞춰서 이렇게 딱 붙는 거예요. 눈금.
닫기. 눈금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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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맞춰서 딱 깔끔하게 끝냈죠. 야, 너 눈금 따라갔네. 여기 눈금 좀 이렇게 선에 맞춰서 갔네요. 요거에 근데 제가 왜 강조했냐면 가로축, 가로축 선택하고 컨트롤 1번 축 서식 가서 그 다음에 뭐라 적혀있어요? 세로축 교차 가는 거죠. 세로축 교차 가서 어디에 축 위치 이렇게 가는 소리예요. 이렇게 눈금에 맞춰라. 그거지. 여기까지 하시면 끝. 요때 이 차트는 시험에 나왔던 기출인데요. 많이 틀렸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우리 교재 여러분들 책을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128페이지 보시면 돼요. 치러 가면 또 우리 원래대로 들어갔던 2024 커말고 엑셀 작업 파일 이번에는 사장 출제 유형 02 가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출제 유형 02 빼기 1 문제를 냅니다. 자, 하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제 기타 작업에서 배점을 말씀 안 드렸는데요. 방금 했던 기타 작업은 문제 4번인데 35점 배점인데요. 차트 작업했던 10점. 그 다음에 메이커로 할 건데 두 문항인데 5점. 오늘 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분석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 폼 여러분들 세 문항에서 5점. 15점이거든요. 근데 사용자 정의품부터 실질적으로 1급에서만 나오는 문제, 함수도 마찬가지. 근데 일단 메이커 작업하기 전에 여러분들 메이커 작업에 분석 기능이 나오진 않아요, 요즘. 왜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나중에 분석 작업 이 시트에서 출제할 필터 대신에 나올 기능들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연습하는 겁니다. 이건 따로 야는 사용자 형식을 정의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따로. 그럼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요것을 할 건데 설명은 좀 해놨고요. 일단 메이커로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1년의 작업 과정을 비주얼 베이직 코드로 기록했다가 메이커로 저장할 거예요. 저장했던 메이커로를 도형이나 단추를 그려서 만든 메이커로를 할당을 시키면 요게 야만 딱 눌러도 한 번만에 실행되거든요 이게 메이커로예요. 근데 메이커로 기록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를 설치한 문제가 80%. 예전에는 이게 나왔단 소리예요. 지금은 등장을 잘 하지 않습니다. 분석 기능은 분석 작업 2번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걸 연습할 거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은 통합, 부분합, 목표 찾기, 정렬도 부분합에 같이 들어갑니다. 시나리오 데이터표. 잘 나오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여기서 분석 작업, 분석 기능에서 잘 나오는 것을 뽑아주세요 하면 바로 이겁니다. 통합, 데이터 표기능 부분화. 이 순서로 잘 나오고 정렬 문제도 단독으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열방향으로, 행방향이고 오른쪽으로. 새로운 문제죠. 자, 그럼 우리는 제일 처음에 책 보면 부분합부터 할 거거든요. 부분합. 그럼 부분합은 많은 기능이냐면 우리가 그룹별로 집계를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선행 작업이 정렬부터 수행합니다. 분석 기능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순서만 하시면 요 2급 실력 2급 난이도이기 때문에 쉬워요. 기능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한번 훑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렬부터 할 건데 정렬은 재배열이거든요. 재배열. 그래서 정렬 기준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셀색, 셀값, 셀색, 글꼴색, 조건서식 아이고. 근데 이제 부분합할 때는 셀 값으로 정렬하는 기초로 시험. 셀색, 글꼴색은 여러분들 사실은 요거는 1급에서는 잘 등장하진 않는데요. 정렬 단독 문제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분합에서는 셀 값으로 정의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 셀 세월 해서 뭐 그룹에서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셀 값은 입력된 값 있죠. 그 기준으로 정의하는 게 셀 값이거든요. 그래서 오름, 내림,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 글꼴 셀, 조금 서식 아이콘은 물론은 잘 안 나오지만 야는 오름, 내림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이 색깔 들어가 있는 아이콘 들어가 있는 것을 위에 표시할 것이냐 정렬할 때 아래쪽에 표시할 것이냐 두 가지만 설정할 수 있어요. 오름내림은 불가능하다 라고만 아시면 되고요. 오름 참수는 필기시험 쳐야 되잖아요. 한글은 기역부터 희어수, 영어는 A부터 G, 숫자는 작은 수부터 큰 수거든요. 네, 날짜는 과거에서 최근. 그리고 사용자 지정 목록은 오름도 아니고 내림도 아닌 경우. 어떤 경우냐면 직급이 있을 때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이렇게 정렬을 하고 싶지만은 기준을 정할 수가 없죠. 섞여 있다 보니까. 이럴 때는 사용자가 원하는 순서로 정렬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내가 추가를 직접 해서 쓰겠다 이거죠. 내가 사용자가 만들었던 것을 지정해서 쓰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때는 추가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정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보시면 부분합은 그룹별로 집계를 해야 되는데 얘는 같은 성질끼리 모여 있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학과별로 오름을 하면 기억이 먼저 올 거거든요. 기억이 없으면 니은이 먼저, 니은 없으면 띄어서 먼저 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과를 기준으로 야를 오름차순 할 건데요. 참조로 여러분들 요령은 있어요. 만약에 혹시나 시험장에서 셀 값을 기준으로 정렬할 건데 참조로 두 개 이상 정렬 문제가 나오면 요 위에 데이터 탭 가면 여러분들 정렬이라는 요 메뉴를 쓰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것처럼 학과에 대해서 오름차순 해라 한다면 이렇게 하니 더 빠를 수 있어요. 학과의 아무 데이터 셀에 두고 기억, 키엇이 오름이고 희역, 기억이 내림이거든요. 그 오름은 기억부터 히읗으로 하면 된다. 그 말이죠. 늘려볼까요? 같이 바뀝니까? 이게 빠릅니다. 그래서, 근데 정렬이라는 걸 쓸 때는 여러분들, 이 정렬을 여러 개 할 때, 요 창을 띄어서 하면 돼요. 혹은 사용자 지정 목록 정렬할 때 이 창을 띄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분합은 오르막이면 내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써도 괜찮다고 봅니다. 어. 책에서는 뭐라 돼 있냐면 창을 떼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띄우면 정석적인 방법이지만 두 개 이상 정리할 때는 이걸로는 안 되거든요. 한 개만 할 때는 이게 빨라요. 이게 빨라요. 근데 두 개 이상 할 때는 이거 쓰면 안 되고 정렬 띄워놓고 여기에 내 데이터 입력할 걸 표시는 체크가 꼭 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렬할 때 여러분들 제목에는 정렬 대상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야는 체크가 돼 있어야지만 야는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준 추가를 올려가지고 또 학과와 같을 경우에 다음 기호 정렬을 할 때는 이걸 써야 돼요. 그거 빼고는 여러분들 이걸 쓰면 빠르다 이거죠. 지금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경영, 유아, 정보, 오름됐습니다. 그래 놓고 부분합 들어가 볼까요? 부분합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끝에 개요 그룹에 있거든요. 다 데이터 탭에 있어요. 분석 기능은. 개요 그룹에 부분합을 올려볼까요? 자, 부분합은 여러분들 문제 보면 그룹별로 집계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그룹은 뭘 하느냐? 바로 정렬해 둔게 그룹입니다. 정렬을 왜 했느냐? 그룹 하려고. 그래서 문제 보면 학과 별돼 있잖아요. 학과 맞고 함수는 합계가 맞느냐? 문제 보니까 합계의 최대값이죠. 최대값을 구하는 거, 최대. 그럼 사용할 함수는 최대고요. 학과별로 묶어서 이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룹을 잘못하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함수는 최대. 뭐의 최대값이냐? 합계의 최대값이죠. 합계는 우연찮게 체크되어 있네요. 확인을 해 보세요. 자, 이렇게 뜨면 학과별로 묶어서 최대값이 구해졌는데 합계만 최대가 나왔죠? 맞습니다. 딴 것은 나오면 안 돼요. 이게 뭔가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부분합을 실행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구할기. 한 번 더 부분합을 실행합니다. 두 번째 할 때 여러분들 그룹은 손댈 필요 없고 학과를 맞고 함수가 바뀌죠.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 평균을 봐야 겠죠. 함수는 평균, 평균. 그리고 학교 해제하시고요.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 세 개만 평균을 구할 겁니다. 근데 두 번째 할 때 조심할 것은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거 체크된 상태에서 확인 누르면 앞서서 구했던 최대라는 구했던 값이 삭제됩니다. 없어져요.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해제하고 확인 누르면 두 개가 동시에 나오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내려와서 선행 작업은 정렬부터 하는 거. 그룹은 학과별 정렬했던 게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 구했고요. 구할 부분을 체크하시면 돼요. 두 번째 할 때는 여러분들 새로운 거 평균함수 바뀌고 이건 해제되겠죠. 이것만 체크하고 요것이 중요하죠. 새로운 값 대치 체크된 부분을 반드시 해제한다. 자, 해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이전 부분합이 지하십니다. 해제하면 유지되죠. 이것 때문에. 근데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실패했어요. 그럼 그룹 함수 계산 항목을 잘못 넣었다든지 누락됐다 이러면 부분합을 삭제해야 돼요. 삭제하는 방법. 여러분들 부분합 기능을 실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삭제법 알아볼까요? 이게 잘 못됐다. 그러면 부분합했던 표안에 두고 저 위에 보면 대여 그룹의 부분합을 다 실행합니다. 그리고 실행했을 때 여러분들 창이 뜨죠? 부분합. 거기서 밑에 보면 모두 제거 있습니다. 이거 눌리면 부분합이 제어집니다. 이것도 같이 하는 것이다. 실패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안 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잘 됐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제용 공입 빼기 2를 여시고. 자, 목표값 찾기는 뭐 하는 기능이냐? 야는 결과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변수값을 알고 싶은데. 그럼 결과값 얻기 위해서 필요한 입력값을 구할 때 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팔아서 10만 원 수익 얻고 싶어요. 그럼 아이스크림 몇 개 팔아야 되는 거죠. 원래는 5만 원 정도 팔았는데 5만 원 정도 수익 있을 때는 한 50개 팔았어요. 내가 10만 원이 되려면 이 결과값이 나오려면 몇 개야가 궁금한 거죠. 야가 여러분 우리는 입력값인 변수값을 좀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야는 좀 쉬운 이유가 시험에 또 잘 안 나온 이유가 쉽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면 좀 간단하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보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막 바로 기능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목표 찾기는 가상 분석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데이터 탭에 가면 자 여기 보면 예측 그룹 안에 가상 분석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야를 클릭. 자 여기에 목표값 찾기가 있죠. 야를 클릭. 자 그러면 수식셀이 뭐냐면 결과셀입니다. 수식이 있다 보니까 수식셀이 된답니다. 그리고 참조로 이 목표값 찾기는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수식이 작성된 셀이 있어야 되고요. 이 값을 바꿀 셀이 이제 변수 셀인데 이 셀은 이 수식 안에 이 셀 주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만 바뀌거든요. 전혀 연관성이 없으면 이 기능을 못 써요.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보면 왜 쉬우느냐, 왜 쉽느냐 순이익 평균 I9가 I9를 찍으면 돼요.
현재 아이구 주소는 59,300원인데 이 수익 값이 뭐가 되기 위해서 65,000원이 되려면 6만 5천 지키는 겁니다는 야가 결과값이죠. 요게 있는 값이 59,300원이 65,000원이 되려면 이 값이 나오려면 뭐가 궁금한 거냐? 값을 바꿀 세래. 여러분 책 보면 연평균선 성장률은 몇 퍼센트 되는 이거죠? 이 C11이죠? 야를 8%를 찍으면 확인 누르면 65,000원이 되면서 요 값도 바뀝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12%가 되면 이 금액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좀 쉬운 편이다. 그럼 경로는 요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요 창에서 결과세를 주소, 결과값, 변수를 주소.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아이도가 65,000원이 되려면 야는 어떻게 바뀌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로 쭉 갑니다. 자, 간단하죠? 자, 그다음 넘기시가지고 이제 통합 기능이 좀 잘 나온 편이에요. 통합 한번 보고. 통합은 시험에 뭐 자주 나오는 편인데요. 여러분들 왜 자주 나오냐면 그만큼 많이 가치가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럼 통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소스가 한 개씩 만들어져 있고 닫아야 돼. 닫고 또 통합을 하기 위해서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책에서 132페이지인데요. 출제유형 공입 빼기 3을 열심히 해죠. 그리고 표가 지금 3개가 있고 비어 있는 표가 한 개 있죠. 통합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여러 개의 표를 하나의 표로 집계를 하는 기능입니다. 계산 함수를 써가지고 계산을 하더라 이거죠. 함수 쓰기 곤란한 이유가요. 이 배열 순서가 맞지가 않을 뿐더러 표 추가할 부분도 이 순서가 이 위에 거하고 맞지 않아요. 함수 쓰면 어떤 주소의 위치가 같아야 되고 어떤 룰이 있어야 되는데 자동 채우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위치가 다르니까. 그죠? 함수가 좀 적당하진 않고. 그럼 통합 기능을 수행하기 전에 문제에서 파악할 것 두 가지. 몇 개의 표를 추가할 것이냐. 통합 창에서 표를 추가해서 작업하는 겁니다. 추가할 표들이 몇 개냐. 함수는 무엇을 사용하느냐. 집계 할 때. 우리는 지금 이 문제는 표 1, 표 2, 표 3에 대해서 세 개를 추가해서 합계를 구할 겁니다. 그 합계가 뭐냐면 학과별로 여기에 집계할 표거든요. 정보 인증, 국제 인증, 전공 인증을 이 표 세개를 사용해서 통합 기능을 사용해서 엑셀이 알아서 컴퓨터 정보과 하면서 정보 인증에 대한 요 숫자 데이터 있죠? 야를 일일이 지가 딱딱 인식해가지고 이 숫자를 계산하더라 이거죠. 그 계산된 값을 여기에 딱 넣어주는 거죠. 이거 완전 편리합니다. 자, 그럴 때 작업 순서가요. 직결표 범위를 잡을 건데 모두 잡을 겁니다. 그럼 직결표가 뭡니까? 문제에서. 문제 보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학과별로 정보인증, 국제인증, 전공인증 학계를 표사에 어디에 구하라 이러냐면 요게 구하라 이거죠. 근데 이렇게 잡고 들어가면 안 돼요. 이 구하라는 범위지 작업을 이렇게 잡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첫 행과 왼쪽 료를 포함해서 다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통합 기능을 간혹 시켜보면 표 안에 두고 한다든지 이렇게 범위 잡고 하는 경우는 다 틀린 경우고요. 첫 행과 왼쪽 료를 포함해서 다 잡고 통합 들어가야 됩니다. 통합 들어가 볼까요? 통합은 어디 있느냐? 똑같이 데이터 탭에 보시면 데이터 도구 그룹 안에 있습니다. 통합을 클릭. 자, 그러면 이제 함수는 뭘 쓸 거냐 이거죠. 우리 표 세 개를 집계를 하기 위해서 합계를 구하라. 합계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참조의 커서 지금 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표 세 개를 이쪽으로 추가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 표부터 범위 잡아볼까요?
참조로 범위를 잡을 때 조심할 거, 여러분들, 이 직계할표, 첫 행, 첫 데이트 학과죠? 야가 시작으로 잡아야 돼, 야 시작.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앞에 돼 있는데 잡으면 되죠. 근데 학과가 만약에 두 번째 있다. 그러면 야를 잡으면 안 되고, 야부터 잡아야 돼. 야가 같아야 돼.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구분이라면 구분. 다 구분이에요, 밑에 거도. 그러면 두 번째가 학과를 합시다, 그냥. 그럼 야들끼리는 다 친하죠. 인식 다 하잖아. 열심히 집계해서 딱 갖고 왔는데, 야가 만약 구분을 합시 구분. 예를 들어서, 구분이라는 필드명이 아니에요. 엑셀이, 갑자기 막 헷갈리는 거죠. 내가 주소를 잘못 찾아왔나? 그러면서, 이거 아닌데? 하면서 에러를 확대하고, 같아야 돼. 그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럼 범위를 잡고 여러분들 통합에 실행했죠? 그럼 합계 함수, 합계 구할 거 맞고, 참조에 여러분들 학과부터 다 잡으면 됩니다. 추가. 표2도 학과부터 다 잡아주시고, 추가. 표3도 학과부터 다 잡고, 이 필드용 요거 다 들어가야 됩니다. 또 추가. 하다가 쌤 모르고요. 요거 모르고 안 잡았어요. 만약에 마지막에 잡다가 여러분들 야를 안 잡았다 칩시다. 야가 만약 잘못됐다. 그러면 선택하고 잘못됐으면 쥐어 뽑으면 되죠. 삭제. 좀 간단한 거예요. 다시 잡으면 되죠. 다시 학과 없잖아. 추가. 그럼 표 3개를 추가했으니까 모든 참정 얘기는 3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사용할 레이블의 첫 행과 왼쪽면을 반드시 체크합니다.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어떨 때 쓰냐면, 표가 각각의 시트에 만들어져 있을 때 이걸 쓰는 건데요. 야는 여기 입력까지 바뀌면 통합 적집계했던 표도 안녕이 되게끔 하기 위해 쓰는 거. 근데 야는 같은 시트 안에 표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체크하지 말고 확인. 그랬다 보세요. 오, 잘 나와. 이 답이라 이제. 그러니까 어쩌면 목표 찾기 다음으로 좀 쉬운 그런 문제죠. 자, 여기까지가 통합이고요. 데이터 표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데이터 표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험 잘 나오거든요. 딱. 통합하고 데이터표는 잘 보셔야 됩니다. 데이터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133페이지. 자, 여러분들 출제 유형 02 빼기 4를 열어볼까요? 02 빼기 4. 여러분들 데이터표는 어떤 기능이냐 알아보면요. 행변수와 열변수 변화 과정에 따라 수식을 사용해서 여기에 썼던 이 수상에서 계산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항상 그 책 보시면 상환기간과 연이율 변동에 따른 이 말은 상환기간과 야가 변수 셀이거든요. 변수값이죠. 이 상환기간과 연이율 변동에 따라 요 부분에 무엇을 계산하고 싶은 거냐면요. 끝에 보니까 월납부액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계산식도 없는데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앞에 데이터 표 기능을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데이터 표 기능이 나오면 왼쪽이나 위쪽에 뭔가가 계산된 수식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월납부액을 계산하시오. 여기 뭔가 계산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가서 더블 클릭하면 PMT는 여러분들 1급에서 나오는 함수거든요. 제함수인데 야는 페이먼트 약자입니다. 지불. 이 함수는 대출금이나 상품을 구매했을 탈부로 매달 불입할 이자를 포함해서 불입할 돈을 관한 함수입니다. 이 사람은 1억을 빌렸어요. 10% 이율이고 60개월 동안 갚으려면 한 달에 212만 원씩 갚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겉에 월납부액을 계산하시오가 중요한 것은 작업할 때 요겁니다. 필셀 주소를 먼저 파악하는 요 수식을 갖고 와야 되거든요. 문제를 보면
뭐뭐 변동에 따른 뭐뭇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주소에 가면 수식들이 있어요. 수식을 어디로 써먹기 위해서. 위에 행변수, 옆에는 열변수라거든요. 행변수와 열변수가 교차하는 이 부분에 갖고 와야 돼요. 그래야 이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교차한 부분이 어디냐면 F4죠? 여기에 가셔가지고 넣어하시고 월납부에 구했던 주소 C6을 찍어주고 엔터. 그거 왜 갖고 와야 됩니까? 이제 이 데이터 표경을 쓰면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행변수와 왼쪽에 있는 변수가 요 식에서 썼던 원본 주소를 우리는 안 찍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연이율과 이 주소를 안 찍어줄 거예요. 이 주소들이 빠지고 이 변수 주소에 있는 값들이 요게 요게 들어가서 똑같은 원리로 계산하더라 이거죠. 말 그대로 이 두 개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거와 이것으로. 그럴 때 똑같은 원리로 이기 구해집니다. 그러면 갖고 왔을 때 이 주소를 기준으로 드래그 범위를 잡고요. 자, 수식을 먼저 갖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행변수와 열변수는 위쪽 행변수, 왼쪽 열변수거든요. 갖고 와서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데이터 탭에 가서 가상 분석, 가서 데이터 표를 클릭합니다. 쓰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면 가상 분석, 데이터 표 기능이 있죠? 얘를 클릭. 행 입력셀은 뭘 찍어야 되냐면요. 이걸 외워놓으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행 입력셀은 위쪽에 있는 변수값, 위쪽에 있는 변수값이 상환기근이거든요. 그러면 이하를 찍는 거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시에 썼던 원본 주소를 찍으면 이 주소가 들어가서 계산하더라 이거죠. 그 원본 주소는 여기 올라가 볼까요? 그 주소가 여러분들 올라가면 여기 어떤 경우냐면 상환기간 아닙니까? 원본 주소는 이 안에 60개월 네가 빠지고 우리들이 들어가서 구해볼게. 그 말이죠. 열입력셀은 왼쪽에 있는 변수, 열 입력셀 관련 힌트인데, 여기 연이율 아닙니까? 연이율의 원본 주소, 야를 찍는 게 아니고, 어디 전에 연이율은 이거죠? 위에 10%? 야를 찍어주면 야들이 들어와서 구해지는 거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오, 나옵니까? 샵은 좁아서 그런 거니까 G열부터 L열까지 블록 잡고, 중간에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 따닥 하면 되죠. 이렇게 변화가 있더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데이터 표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오시면요. 연결해서 시나리오 끝낼 거고 본격적으로 메이크로 하고 이제 우리 사용자 적용법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